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니어 토킹 TV입니다. 5년간 200개 넘게 사라진 요양병원. 대체 왜 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돈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수가제로 하루에 정해진 돈만 받아요. 환자가 중증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죠. 이래서 환자가 많아도 망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 2030년부터 간병비 지원을 딱 500개 병원에만 해줍니다. 나머지 800개가 넘는 병원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예요. 이 모든 진실과 해결책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요양병원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요양병원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왜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양병원은 사라지는 걸까요? 혹시 단순한 경영난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현상 뒤에는 돈의 문제, 바로 수가제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모순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니까요. 여러분, 요양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 일반 기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자가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문제는 바로 일당 정액수가제 때문입니다. 이 용어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병원이 단품 메뉴 식당이라면 요양병원은 뷔페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투여된 약 하나, 주사 하나, 검사 하나하나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를 위해 더 많은 치료 행위를 할수록 병원의 수익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당 정액수가제는 말 그대로 환자 한 명당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받는 구조입니다. 환자가 아무리 중증이어서 더 많은 의료 처치와 간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병원이 받는 돈은 똑같습니다.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A 환자는 상태가 비교적 좋아서 약만 투여하고 식사만 제공해도 됩니다. 그런데 B 환자는 거동이 어려워 매일 간병 인력이 붙어야 하고 수시로 의료 처치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요양병원이 받는 하루 정액수가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 환자는 5만 원의 비용으로 1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5만 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B 환자는 15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10만 원을 받고 나면 오히려 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환자를 더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A 환자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요양병원은 자연스럽게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 환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를 더 유치하려 하죠. 이것이 바로 일당 정액수가제가 만들어낸 불편한 진실입니다. 환자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 기이한 구조는 결국 요양병원의 진료 기피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증 환자를 외면하고 운영난에 시달리다 보면 당연히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은 떨어집니다. 의료 인력을 충원할 여유가 없어지고 병원 시설은 노후화됩니다. 결국 환자들의 발길은 끊기고 경영난은 더욱 심해져 결국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사라지는 이유가 단순히 경쟁 때문이라고요? 그 이면에는 환자가 많을수록 손해를 보는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양병원이 사라지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 불편한 진실 뒤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왜 요양병원을 줄이려 하는 걸까요? 일당 정액수가제라는 구조적인 모순. 이것만으로도 요양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요양병원 폐업 현상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장기 입원 억제 강화 기조입니다. 언뜻 들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재택 돌봄을 활성화하려는 좋은 정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전환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제도에는 숨겨진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요양병원이 간병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30년 이후에는 전국 요양병원 중 약 500개만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1,3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8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은 사실상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장기 입원 억제라는 명분 아래 요양병원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닫은 요양병원에서 나온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요양원일 겁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치료가 아닌 돌봄에 중점을 둔 시설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 대안은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방문 요양은 길어야 하루 4시간 정도만 가능하고 주간 보호시설 역시 중증 환자가 이용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간병의 현실과 가족의 비명. 지금부터는 요양병원이 사라질 때 벌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에 계셨던 환자분이나 가족의 목소리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중증이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런데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병원비도 힘든데 간병비까지 내니 허리가 휘는 것 같았죠.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연을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셔서 집에서 돌볼 수 없게 됐는데 요양원은 자리가 없고 겨우 요양병원을 찾아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비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요양병원이 줄어들수록 간병의 부담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이는 결국 간병 대란이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2. 준비된 전환, 해외의 사례.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요양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령화 문제를 대비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방문간호, 주간 보호시설, 단기 입소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보험으로 지원했죠. 덕분에 노인들이 굳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아도 집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후 요양병원의 역할을 서서히 줄여나간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병원보다는 재택 돌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지원금을 주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선 인프라 구축 후 정책 전환이라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3.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문을 급하게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명조끼도 없이 거친 바다로 사람들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도 환자도 가족도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요양병원은 단순히 아픈 몸을 쉬게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삶을 지탱해줄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돈의 논리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가장 힘없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병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병 대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토킹 TV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